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동아사를 방문해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불교계 수건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교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가톨릭 순례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광주시가 조계종과 광주 역사둘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와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한 서울시 추경 예산안이 제10대 서울시 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근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전통 불교문화 유산의 재해석과 보존 관리에 힘을 쏟으면서 역사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여성불자를 대변하고 포교 활동을 이끌어갈 전국 여성불자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팔공총림 대구 동아사를 방문해 선거 기간 보내준 불교계 성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불교계 수건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팔공총림 동아사에 들어서자 불자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동아사 회주 어연 스님과 주지 능종 스님, 환영하는 불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나눈 윤 당선인은 곧바로 통일 약사 대불로 이동해 부처님 앞에 합장했습니다. 동아사는 통일 약사 부처님께 국가 발전과 국민 화합을 축원하고 윤 당선인과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서 경내 설법전에서 동아사 본말사 주요 스님과 신행단체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를 갖고 선거 기간 보내준 불교계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힘으로 어려움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잘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 당선인은 또 불교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면서 미래 세대에게 이런 내용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비롯해 불교계 수건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국정을 이제 수행하는 동안 하나하나 신속하게 오랜 그 수건으로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제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아사 회주 어연 스님은 바쁜 일정 중에도 동아사를 찾은 윤 당선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팔공산 참 민족의 성스러운 그 정산에 우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신이왕님이 주셔서 우리 불자와 우리 국민 세계 인류와 함께 다시 한번 전화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이후 사찰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구 경북 시도민 특히 이 불자들이 적극 지지해 주신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초파일을 앞두고 동아사의 우리 불교계 큰 어른을 찾아뵙고 국정에 대한 조언도 듣고 윤 당선인을 맞이한 불자들은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많은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 화합과 편향적이지 않은 종교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화합해서 이 나라가 잘 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사람 인재를 잘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 보면은 종교 편향주의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0여 분 동안 동아사에 머문 뒤 불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산문을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동아사 방문으로 윤 당선인과 새 정부에 거는 불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팔공총림 동아사에서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불교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천지남과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가톨릭 순례길 조성을 추진해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광주시가 조계종과 광주 역사둘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계종과 광주시는 천지남과 남한산성 등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조명이 국민 화합에도 보탬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과 경기도 광주시가 광주 역사 둘레길 조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총무장 원행스님과 신동헌 광주시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둘레길 조성이 국민 화합과 문화 향유로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특히 남한산성이 호국불교의 성지로서 우리 역사에 각인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아주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한산성이 이제 관광지니까 가장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호국불교의 역사를 갖다가 좀 우리 오는 분들한테 좀 보여주자.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는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중심으로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불교계에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남한산성은 스님들이 주축이 돼 쌓아올리고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선 호국불교의 성지이고, 천지남은 불교계가 가톨릭 신앙인들을 보호하다 폐사된 아픈 역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협약을 마친 후 신동헌 광주시장은 진통 끝에 이뤄진 이번 협약이 세계적 종교 지도자들이 찾는 종교 화합의 순례길로 거듭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제가 조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는 있었습니다만은 불교계를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종교 대화합의 길을 이번 그 둘레길 내지는 순례길에 좀 넣자,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 불교계가 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관영의 종교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광주 역사 둘레길은 남한산성과 천지남은 물론 나눔의 집과 조선백자 도요지, 신익희 생가, 헌안설원묘, 경안습지 생태공원 등을 아우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과 협약을 맺은 신동헌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실무위원회 구성 등 유기적 협조 체제는 6일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순례길이 종교 화합과 호국 애민 사상을 알리는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충남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에 불제자들의 정성이 모이고 있습니다. 계룡대 호국사 신도회는 3억 원을, 화성 용주사 말사인 용덕사 회주 성효스님은 1,000만 원을 각각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영해 지역에 세워질 홍제사 건립불사가 어렵게 시작된 만큼 원력을 갖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용주사 종회의원 성광스님과 호국사 주지 진홍법사가 대신 참석했고, 홍제사 불사를 주도하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스님은 6월 준공 이후 불상과 수미단, 닷집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와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의 서울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불교계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재석은 51명 중 찬성 4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첫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의회 문턱을 넘긴 추경안.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진통을 거친 뒤 어렵게 합의됐습니다. 추경안에는
전통사찰 시설 확충과 정비 지원,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과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구축 관련 사업 예산을 시의회가 대폭 삭감하면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오 시장이 시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늘리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 예산은 삭감해 추경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막판까지 이어졌던 예산 전쟁 결과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 예산도 늘리는 절충안으로 올해 첫 추경 예산 합의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1조 1,877억 원 증액된 총 45조 4,326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 관련 서울시 추경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전통사찰 시설 확충과 정비 지원에 32억 원을,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됐습니다. 여법하게 이뤄진 이번 추경안 통과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온 불교계가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불교 관련 예산이 증액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 시민들은 불교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내륙 산업도시 경북 구미는 신라의 불교가 처음 전해진 곳이기도 한데요. 구미시가 근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전통 불교문화유산의 재해석과 보존 관리에 힘을 쏟으면서 역사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제와 산업화를 이끌고 있는 구미시. 하지만 지난 50여 년간 이어온 산업화 과정에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고대 문화가 꼽혔던 황상동 소재 마야열의 입상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소음과 매연, 차량의 진동으로 균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구미시는 황상동 마야열의 입상의 효과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황상동 마야열의 입상 같은 경우에는 보물제 1122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가치나 보존 역할이 좀 중요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존하고 계획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여러 가지 타당성적인 측면에서 투명한 것들을 위해서 문화재위원들은 현재의 보호각을 전통 건축 방식인 누각으로 보완할 것인지와 사찰 건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상동 마야열의 입상은 높이가 7.2m로 불상의 얼굴은 신라인의 미소와 비견될 정도로 미술사적, 불교 문화사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구미시는 마야열의 입상 이미지 브랜드화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묻힌 폐탑의 정비 복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력사 폐탑지라든가 또 바로 또 여기에 있는 황상동 마야열 입상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동안 거의 손을 대지 못했고 그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드러내서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불교 문화재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과제다. 신라의 불도가 열린 도계면 모래마을 인근에 있는 통일 신라시대 주력사지와 3층 폐탑은 2025년 말 정비 복원돼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한국 불교사 연구의 중요한 유적이 될 주력사지는 낙동강 중류 불교 전파와 변화성을 규명하고 역사문화도시 구미의 위상 제고와 관광 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또는 물질적인 그 유산들을 문화로서 재해석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 유산 또는 유교 유산에 대한 그 새로운 해석, 역사문화 흔적을 찾아 복원하고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입니다. 신라불교 초전지 구미시가 불교 문화재 원형을 찾아 역사와 산업이 어우러진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미 마예사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여성불자를 대변하고 포교 활동을 이끌어갈 가칭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 결성을 위한 추진 조직이 발족됐습니다. 오는 6월 출범을 목표로 1,080명 발기인과 조직 구성 등이 가시화됐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칭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를 세우기 위한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여성 개발원에 대해 포교단체 자격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직적 대안을 모색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설립추진위원장에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부위원장에는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혜성 전 국회의원, 이연화 은혜사 신도회장이 맡았습니다. 또 설립추진위원으로는 각 교구와 직능별 단체에서 30명이 위촉됐습니다. 제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불자들을 대변하고 종단 의상에 걸맞는 전국적인 포교 조직을 설립하여 새로운 여성 포교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추진위는 출범 때까지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 사업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전국 여성불자회는 오는 6월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때로는 할머니와 누이의 마음으로 전국의 사찰을 누비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모시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여성 포교의 전법에 기치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9개 교구와 34개 단체에서 발기인 1,020명이 모여 목표 수치에 근접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성 불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체성을 가진 한국 여성 불자의 대표 조직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원력을 이룩하려는 출발점에 다시 섰습니다. 새 단체를 이끌어갈 추진위원들의 어깨는 무겁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수천 수만을 모아서 이 큰 대답, 대한민국을 울리는 함성을 만들어 보도록 저희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종단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사회 각계 주요 여성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포교 조직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인재불사를 염원하는 불자 부부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도서관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진타건, 송혜순 부부는 아끼면서 정성스럽게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고민하다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서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이들 부부의 뜻을 기려 도서관 지하 1층 불교학 자료실에 염화미소 열람실 현판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기금 전달식과 현판 제막식에는 기부자 부부와 이영경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 장유진 학술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스님 신분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한 우남 김성숙 선생 53주기 추모제가 어제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역에서 거행됐습니다. 행사에는 김 선생의 친손녀 김경선 씨와 민성진 우남 김성숙 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 함세웅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 연합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선재 BBS 불교방송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BBSTV는 이번 우남 김성숙 선생 53주기 추모제 전체를 오는 23일 저녁 8시 30분, 25일 오후 1시 30분, 26일 오후 6시 30분에 각각 녹화 방송합니다.
김성숙 선생은 1898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 19세 경기도 양평 용문사로 출가한 뒤 태어 스님으로서 1919년 조선 독립군 임시사무소 명의의 경문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의열단으로 활동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차장, 국무위원 등을 지낸 뒤 해방 후 서울에서 근로인민당을 결성하는 등 정치 활동을 펼치다 1969년 별세했습니다. 경남 함안 달전사가 삼장 괴불탱화를 조성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삼장 괴불탱화는 천상과 지상, 명부를 관장하는 천장보살과 지지보살, 지장보살의 법회를 그린 불화로 수륙대제 행사 등에 활용됩니다. 함안 수륙제 보존회 회장인 달전사 주지 원명 스님은 그동안 수륙대제 봉행 시 중단의 영인본을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새롭게 조성한 탱화로 더욱 신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장보살을 모셔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의 뜻이 이 삼장탱화를 모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 달전사와 함안 수륙제 보존회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을 기해 한국전쟁 당시 순국한 호국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천지명양 무차 수륙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시작을 알리는 봉축 점등식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봉축 행사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3년 만에 열리는 등 코로나19를 뚫고 정상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올해 봉축 표어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입니다. 다양한 봉축 문화 행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염원해온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의지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